코로나 얘기입니다. 추운 날씨보다 코로나가 일상을 더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이 내일부터, 그러니까 오늘 자정부터 수도권 거리두기를 2단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코로나 확산을 잡기 위해 더 큰 강수를 내놨습니다. 정부와 발맞춰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는 것은 물론 내일부터 연말까지 1000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으로 선포하고 10대 시설에 대한 소령 정밀 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향후 이상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지하철 막차 시간도 24시에서 23시로 단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여러 가지 정보들이 오늘 좀 많이 쏟아졌고, 저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도 지금 뭐가 바뀌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할 텐데, 근데 조금 더 눈에 띄는 건요, 자기가 평론가님. 서울시의 초강수, 서울시의 이제 코로나 확산 방지 대책 중에 추후에 지하철 막차 시간도 밤 11시로, 그러니까 1시간 정도 단축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보다 훨씬 강도 높은 3단계에 가까운 조치를 선제적으로 서울시가 시행하는 건데요. 저녁에서 10명 이상 집회 포함해서 모이는 것들이 금지가 되고, 시내버스는 오늘 24일, 또 지하철은 27일부터 운행 횟수를 20% 감축한다고 합니다. 예. 말씀해주신 지하철 막차 시간도 밤 11시로 당겨지게 되는데, 이게 그야말로 서울 시민들 이제 외부 활동하지 마시라는 그런 조치인 것은 알겠습니다만, 네. 예를 들면 지하철 막차 같은 경우는 꼭 밥을 먹거나 회식을 하고 밖에서 활동하다가 들어가는 분 거의 없습니다. 이제 9시 이후에는 어차피 어느 식당도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야간에 심야에 근무하는 분들, 야근하는 분들, 피치 못하게 밤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12시에 이 막차를 탈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이 정책 때문에 강제로 그럼 택시를 타야 되는 건가? 주로 이제 심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더 어려운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배려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들고, 예. 이 대중교통을 줄이게 되면 오히려 지하철 한 칸이나 버스 한 칸에 사람이 더 많이 밀집되게 되면서 본래 의도와 다르게 인구 밀도가 늘어나서 이 코로나 확산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전문가들 의견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강도 높은 조치는 서울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서 협조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는 이미 지금 같은 확산의 어떤 책임을 8.15 광복절 집회에 돌리면서 시민들의 마음에 어떤 균열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를 내놓았을 때, 물론 우리 시민들이 잘 따르겠지만 과거만큼의 그런 밀집된 마음으로 협동하는 효과가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혜철 평론가님 말씀은 10시 이후에 지하철이든 버스든 이 감축을 하면 오히려 한 지하철, 한 버스당 사람들이 많이 타기 때문에 코로나 위험이 더 높아진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식당이 이제 9시까지밖에 이용이 안 되니까 그 이후에 밖에서 쉽게 말해서 놀다가 들어가는 분들이 아니라 피치 못하게 일하다 들어가는 분들이 다수일 텐데, 그분들이 또 피해를 받는다는 뜻이죠. 서울시도 그렇고 정부는 이게 지금 코로나 선제적 조치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도 대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수긍하고 있고요. 그런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집회 공방만 벌이다가 정부가 뒤늦은 대처를 한 건 아니냐는 지적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시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8.15와 그때 많이 발생했을 때 아마 지역사회에 꽤 많이 잔종 감염을 시켜놓았다. 이것이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소규모, 그다음에 다발성 집단 감염으로 이어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자영 차장. 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모든 시민들, 이제 300명 가까이 계속 높았다 늘어나니까 코로나 뭔가 지금 다시 조일 때가 됐구나라는 동의를 하면서도 왜 이렇게 또 급작스럽게, 언제는 이제 조금 전문가들이 선제적으로 하자 할 때는 조금 주춤주춤하더니 왜 갑자기 이렇게 하냐, 이런 볼멘 소리도 동시에 있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정부가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보니까 지금의 상황을 좀 초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1, 2, 3단계였던 것을 1.5와 2.5단계를 추가해서 5단계로 늘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만큼 이제 완충 작용을 통해서 이 경제에 미치는 이 피해를 좀 최소화하겠다, 이런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 인식 사이에서는 1, 2, 3으로 갔을 때는 굉장히 좀 급박하게 뭔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빨리 실천해야 될 것 같은 이 경각심이 들었지만, 1에서 1.5, 1.5에서 2,
지금 2단계지만 앞으로도 2.5와 3단계가 남아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아직은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이 착각과 착시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보면 전문가들은 지금 그 김우주 교수 같은 분들의 경우에는 좀 300명이 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해야 되는 조건을 이미 충족한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 2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상당히 지금 우리의 방역 당국이 여전히 좀 느슨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가 오늘 천만 시민 일시 멈춤 이 대책을 내놓으면서 지하철과 혹은 버스,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감축과 시간 앞당기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지금 꼼꼼히 이 본인과 관련된 대중교통 수단 소식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관련 속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요. 지금까지 들어온 시청자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 같이 볼까요? 오후 9시 이전엔 코로나가 피해가나요? 또 음식점은 취식이 되고 카페는 왜 안 되는지 세밀한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치에 물든 검찰 조직 절대 믿을 수 없다. 공수처 빨리 출범시켜 적폐 수사하자라는 생각 갖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네. 이 정부에서 주택 문제 해결은 백년하청이다. 절대 불가고 세금 폭탄, 민생 파탄 꽤 센 비판을 주신 분도 있군요. 다음 거 볼까요? 네. 그럼에도 야당은 부동산 비판하려면 대안도 좀 내라. 대안은 없이 말로만 물어뜯기 하냐. 예. 국민들에게 아파트 환상 버리라면서 의원님은 아파트 환상 속에 사시네요. 라는 마지막 의견까지 보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실시간 검색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로나 2단계 오늘도 역시 관심들이 많이 높았고요. 여권 대표적인 일본 통 가운데 하나인 강창절 의원이 주일 대사에 내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종합부동산세도 이제 오늘부터 고지서가 발송이 되는데 많은 시민들이 좀 놀랐다는 표정들도 좀 분위기가 있거든요. 다음 주제 코로나 실시간 검색은 여기까지고 다음 주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